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믿기 힘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동안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린 차량 무려 3천만 대.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한 건의 대규모 정체도 없었다는 겁니다. AI가 모든 걸 통제했다는 추측이 쏟아졌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질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3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나라. 오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런던 BBC 본사 회의실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긴 테이블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브라운은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우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의 교통 질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감시 체계와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죠. 수천 대의 CCTV, 실시간 추적 기술, 그리고 강력한 법적 처벌이 시민들을 길들인 겁니다. 회의실 안 선임 프로듀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탈리는 서울 도심의 야경 사진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명확합니다. 효율의 이면에 숨은 자유의 상실,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상사인 제임스 부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나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약간은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감시 카메라 밀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벌금도 유럽보다 훨씬 가혹하고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게. 책상 위 자료만으론 부족해. 사흘 후 나탈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석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효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률, 신호 위반 건수, 하이패스 보급률. 모든 숫자가 그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나탈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로 에미상 후보엔 충분히 오를 수 있겠어.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접어들 무렵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교차하며 착륙 준비를 알렸습니다. 나탈리는 노트북을 덮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냉소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오후 4시 나탈리는 여권 심사대를 빠져나와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밀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기 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 가방을 집으면 곧바로 사과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카트를 미는 사람들은 서로 길을 양보했습니다. 나탈리는 카메라를 꺼내 몇 컷 촬영했습니다. 이건 통제가 만든 질서야. 익숙해져서 몸에 밴 거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나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택시가 일렬로 서 있었고 사람들은 노란 선 안쪽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탈리 앞에 서 있던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뒤쪽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급하신 것 같은데 먼저 가세요. 젊은 여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가세요. 노부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결국 젊은 여성이 먼저 택시에 올랐습니다. 나탈리는 그 장면을 보며 미묘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죠. 택시 안에서 나탈리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기사는 백미러로 나탈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니까요. 나탈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내내 그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은 신호를 정확히 지켰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넜습니다. 어디에도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탈리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질서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그러나 곧 펜을 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이른 판단이야.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서울 외곽순환도로. 나탈리와 촬영팀은 도로 위 보도육교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귀성길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드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혼란을 볼 거예요. 나탈리는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로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차들은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끼어들기는 거의 없었고 비상등을 켜며 양보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하이패스 톨게이트였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들리는 삑삑삑 소리. 그 소리는 기계적이면서도 묘하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악보를 연주하는 것처럼요. 나탈리는 카메라를 들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지도 않은 그 소리는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이야. 나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촬영팀원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후가 되자 차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은 최소화되었고 모두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탈리는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도로를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 차량들은 마치 붉은 혈구가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히지만 멈추지 않고 느리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통제 때문일까? 나탈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 장면은 그녀가 준비해온 시나리오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나탈리는 촬영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하이패스 톤과 소리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며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서울교통본부는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사전 약속을 잡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교통정보센터는 거대한 전광판과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브라운 PD님이시죠? 반갑습니다. 42살의 박준영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나탈리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로를 통제하는 건가요? 박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를 제한하지만 선택은 운전자의 몫이죠. 하지만 대부분이 따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뢰하니까요. 나탈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뢰요? 그게 가능한가요? 박준영은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저 화면을 보세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회 경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운전자들이 합니다. 화면 속에서 차량 흐름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차량이 인공지능이 제한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나탈리가 물었습니다. 박준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짜 길은 시민이 만듭니다. 시스템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나탈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질문들은 모두 통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준영의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탈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멈췄습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탈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 추석 연휴 이틀째 오후 2시.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탈리는 촬영팀과 함께 휴게소 곳곳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앞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급한 듯 보이는 임산부에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임산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당가는 더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후 자기 자리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휴지를 챙기고 의자를 밀어넣고 쟁반을 반납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나탈리는 한 노부부를 촬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테이블을 물티슈로 닦고 있었고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나탈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지. 우리도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빨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나탈리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게소 매니저실을 찾아간 나탈리는 35살의 박가람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박가람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석엔 하루 3만 명이 다녀가십니다. 그런데 쓰레기 민원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추석엔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니까요. 박가람의 말에 나탈리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7회를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겸손, 냉소가 아니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휴게소를 나서며 나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 5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나탈리는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차량 화재였습니다. 나탈리는 즉시 카메라를 들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혼란이 시작되겠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차선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차선 차량은 왼쪽으로, 2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30초. 단 30초 만에 도로 한가운데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나탈리는 말없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은 금방 진화되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탈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7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촬영팀원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령도 없는데 길이 열렸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탈리는 촬영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비상등이 일제히 켜지는 순간, 차량들이 스스로 길을 만드는 순간, 구급차가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울면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나탈리는 2주 동안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임스 부국장이 편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나탈리? 한국 홍보 영상인가?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통제 사회의 민낯이야. 자네가 보내온 건 감동 다큐잖아. 나탈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명령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힘이에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들은 아시아의 디스토피아를 보고 싶어 하지. 그럼 거짓말을 방송하자는 건가요? 각색이야, 나탈리. 다큐멘터리는 원래 그런 거잖아. 나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전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폐기야. 자네도 각오해. 일주일 후 나탈리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거짓보다 아름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 달 후 나탈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진실을 찾아서였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실내로 달리는 도시 서울이었습니다. 영상은 하이패스 소리로 시작됩니다. 삑, 삑삑, 삑. 그 리듬 위로 나탈리의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전 오만했습니다. 데이터만 믿고 사람을 보지 못했죠. 한국의 교통 질서가 통제 때문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화면엔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 자리를 양보하는 노부부, 스스로 길을 여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법이 아니라 배려에서,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만들어지죠. 영상은 사고 현장에서 길이 열리는 장면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비상등이 일제히 켜지고 차량들이 스스로 비키는 그 30초.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다시 하이패스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건 기계 소리가 아닙니다. 신뢰의 리듬입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향곡이죠. 업로드 후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엔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탈리는 런던 자택 창가에 앉아 댓글을 읽었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와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신뢰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